2019년도 국가자격시험 토목기사 시험의 분석을 토대로 2020년도 출제경향 분석에 대해서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역학 과목은 크게 한 8장, 9장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9장 이후부터는 내용은 좀 더 많이 세분화 시켜볼 수는 있는데 큰 의미가 없고, 자, 이 9장 이후부터는 이제 부정정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정 구조. 가장 어려운 단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1장, 2장, 3장, 4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통 정정 구조의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정 구조와 부정정 구조의 이제 차이점은, 정정 구조는 이제 최소한도의 안정을 이루고 있는 구조고, 부정정 구조는 그 최소한도의 안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더 튼튼한 상태니까 그 지나친 정도를 계산해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합 조건을 적용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좀 까다로운데요. 이 부정정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정정 구조를 마스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장은 이제 힘의 평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죠. 이 평형에 대한 내용들이, 자, 퍼센티지가 이제 5%가 한 문제 정도로 보면 여기 7.6%니까 약 한 1.5문장 정도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한 문제보다는 조금 많게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장. 자, 2장은 이제 구조물의 이제 지점 반력을 구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점 반력. 이 지점 반력이 계산이 된 다음에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지점 반력을 구한 후에 부지의 내력인 전단력과 휨 모멘트의 계산. 자, 이게 이제 역학의 이제 거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 전단력과 휨 모멘트가, 자, 역학을 이제 대표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구한 다음에 구하는 건데요. 자, 지점 반력을 구한 다음에 이제 트러스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트러스 구조 같은 경우에는, 자, 부재 내력으로 이제 축방향력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 3문항 정도 넘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자, 이건 뭐 다른 내용하고 좀 섞여 있어서, 자, 그렇게 분석이 되는 거고, 사실 이 전단력과 휨 모멘트가 더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상대적으로 이제 5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단면의 성질입니다. 단면의 저 모멘트를 통해서 도심을 구하고, 단면의 저 모멘트를 통해서, 자, 어떤 휨이라든지 어떤 기둥의 좌굴이라든지 보의 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적인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응력이라는 단원인데요. 응력과 이제 변형률. 이쪽에서는 이제 한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응력과 변형률. 자, 면적당의 힘이죠. 형태의 변화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통해서, 자, 기둥 쪽을 알아보면, 기둥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주와 단주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2문항 정도가 되겠고, 이 순서를 좀 바꿔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이 보의 응력을 알아본 다음에 이제 보의 휨 변형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휨 변형 같은 경우에는, 자, 한 3문항 정도 넘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처짐각과 처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구해서, 자, 부정정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다. 해석을 하러 가기 위해 여기까지의 내용이, 자, 적용이 돼야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휨 변형까지를 놓고, 이렇게 놓고 부정정을 제외하고 나서 봤더니 한 90%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정정 구조 쪽에서 한 18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되겠고, 기존에는 이게 좀 많이 출제되었었는데, 2019년도에는 이제 한 2문항 정도로 이제 축소가 되었습니다. 1문항, 2문항 이렇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10개년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문포를 보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이제 시험 문제 경향이 다소 변동이 있어서 부정정 구조를 좀 적게 출제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험생들한테는 고마운 내용이 되겠죠. 자,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 각 단원에 대해서 문항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재료의 역학적인 성질, 뭐 순서가 뭐 바뀌어도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자, 휨과 모멘트라는 단원에서는 구조물의 이제 평형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평형 3조건이라고 하죠. 수평 평형, 수직 평형, 모멘트 평형에 대해서 자, 시험 문제가 하나 정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 자, 부정정 차수, 정정 상태에서 몇 개가 더 남는지를 알아보는 간단한 내용이 있겠고, 이 사인 법칙, 공학 분야에서는 이 사인 법칙을 이제 라미의 정리라고 하는데요. 자, 그 와중에 1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면 성질, 체류의 역학적인 성질은 자, 단면 2차 모멘트 I라는 걸 통해서 I를 Y 도심으로 나누면 단면 계수가 되고, 자, 도심은 이제 단면 1차 모멘트를 통해서 구하는데 면적 곱하기 X 도심, Y 도심 이런 것들을 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 단원 내에서 한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체류의 역학적인 성질은 푸아 송비, U라는 것이 짧은 쪽 변형을 긴 쪽 변형으로 나눈 지표, 변형량, 델타 L이라는 것을 구하는 방법들,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응력과 변형률이 탄성계수로 비례하는데 면적당의 힘이 탄성계수 곱하기 L분의 델타 L인데 이 형태에서 델타 L은 2A분의 PL이라는 이런 아주 고전적인 유명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계산 문제를 통해서 거의 매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비틀림 응력은 타우 T라고 해서 토크 곱하기 반지름을 IP라는 극모멘트로 나누는 거고요. 모어 서클을 이용한 주응력도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해마다 한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네요. 자, 정정보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점 반력이죠.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죠. 지점 반력을 계산한 후에 버티컬 포스 전단력과 밴딩 모멘트를 구하는 이런 방법들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휨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다면 단면 계수를 응답하면 휨 응력이 되는 거고, 전단 응력은 전단 계수 곱하기 전단력을 계산할 수 있다면 면적으로 나누면 되는데, 이 식이 이제 기본식으로 IBVQ라는 형태가 시험 문제에 월등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국가자격시험에서 응용력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게 무엇이냐 궁금하시다면 단연코 얘입니다. 전단 응력. 이게 매 회마다 그냥 한 문제씩 그냥 꼬박꼬박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멘 아치 트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라멘과 아치 같은 경우에는 자, 특별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정 구조물의 전단력과 휨 모멘트 지점 반력 계산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별도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겠고, 이 트러스 구조가 좀 독특하죠. 직선상의 삼각형의 부재들이 힌지로 접합되어 있기 때문에 트러스 부재 내력으로 이제 압축력과 인장력과 같은 축방향력만 받는다는 내용, 그런 것들이 어떤 가정에 의해서 구해지는데, 절단법에 의해서 트러스의 영부재를 구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아니면 절단법을 이용해서 현재라든지 복제라든지 부재 내력을 구하는 방법들 같이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기둥 쪽에서는 이제 단주가 있겠고 장주가 있겠는데, 단주 쪽에서는 최대 압축 응력을 구하는 내용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중심축 하중이 작용하면 압축만 받을 텐데, 중심축에서 떨어져서 편심거리가 작용하게 되면 모멘트는 단면계수로 응답하는 거죠. 그럼 한쪽이 줄어들면 한쪽이 늘어나는 게 휨인데, 최대를 물어보는 내용은 마이너스를 계산한다는 내용들, 이때 단면계수를 주의한다는 내용을 같이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좌굴 길이, 좌굴 하중 세 장비는 어떤 기둥의 상태를 지지단의 조건에 따라서 똑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둥들이 지지단이 어떻게 가져갈 건지, 양단 힌지인지, 한쪽은 힌지인지, 한쪽은 고정인지, 양쪽이 고정인지, 아니면 한쪽은 고정이고 한쪽은 자유단인지에 따라서 자, 압축력이 작용했을 때 좌굴장, 좌굴 길이가 달라질 거예요. 이런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L자 앞에 K를 지지단의 상태를 놓고 봐서 네 가지 상태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상태를 자, KL의 제곱분의 원주율 파이의 제곱 휨강성 2I로 표현하면 좌굴하중이고, I분의 KL, 이때 R은 단면이차 반경인데요. 단면이차 모멘트를 면적으로 하는 제곱근입니다. 여기에 여기 K들이 있죠. K들을 네 가지 상태 중에 하나를 내가 판단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형태의 내용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매 회마다 한 문제 정도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의 처짐. 사실 처짐각과 처짐과 같은 휨 변형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액보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겠고, 에너지 이론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변형이 있습니다. 탄성 변형 에너지를 통해서. 자, 그 내용을 시험 문제에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고, 트러스나 라멘 구조물의 처짐을 가상일의 원리라는 걸 이용할 수 있는지를 마찬가지로 자주 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용해서 트러스나 라멘 구조물의 처짐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정정 구조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한 18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9년도를 기준하면 이제 19개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부정정 구조는 이제 1개에서 2개 정도, 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뭐 변형일치법에 의해서 부정정 구조를 해석하려면 이 처짐이라는 건 완벽하게 숙달하고 있어야 돼요. 자, 3년 모멘트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속보를 이용해서. 그것도 이제 처짐각을 이용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방법이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처짐각법 같은 경우가 연립방정식을 써야 되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 모멘트 분배법으로 자, 부정정 구조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간편한 해법이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이제 얘네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시험을 준비한다는 내용이 다 맞출 수는 없죠. 뭐 100점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자격시험이 20문항에서 평균이 12점만 득점이 되면 합격이 되는 거고, 최소한도로 8점만 안 맞으면, 8점 미만만 안 맞으면 되죠. 8점까지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부담이 되신다면 학습을 안 하셔도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뭐 학교 시험이 아니니까요. 아무튼 이 정정구조 쪽에 초점을 맞춰주셔서 학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용역학 과목이 왜 어렵게 생각될까? 뭐 이런 질문들은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역학 과목이 왜 어렵습니까?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게 수많은 공식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걸 시그마라고 했죠. 6이라고 했진 않죠. 그리스 문자로 시그마고, 이것이 어떤 힘을 면적으로 응답했는데, 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기존에는 킬로그램 단위로 면적은 제곱센티미터 단위로 표현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국제 단위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그러니까 2020년도 시험은 이제 이런 단위로 공부하시면 안 되겠고, 힘은 뉴턴으로, 면적은 밀리미터의 제곱으로 자, 표현을 해서, 자, 파스칼 단위로, 메가 파스칼 단위로 이제 단위 변환까지 같이 변환을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빼고요. 이건 뭐 숫자죠, 이건. 그러면 이제 이건 그리스 문자고, 이건 영어인데, 이건 단위네요, 또. 그 단위를 또 어떻게 또 부르고 있네요. 여기에 부호를 이렇게 붙이면 인자응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붙이면 압축응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을,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같이 약속을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니까 당연히 어렵게 느끼는 수험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단원마다 수많은 공식들이 막 등장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들을 오랜 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기호로 써놓은 것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그게 한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문이라든지 그리스 문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 이렇게 표현하면 응력이구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복적인 숙달이 좀, 훈련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응용역학을 구분하는 방법은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정정 구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정정 구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정정 구조, 재래역학, 뭐 에너지론 이런 것들 다 합해서 그냥 정정 구조라고 보면 18문항 정도가 나오고, 여기는 한 2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18개에서 19개, 1개에서 2개 정도니까, 자,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 주셔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장 힘의 평형부터 해서 지점 발력을 계산한 후에 전단력과 힘 모멘트를 계산한다는 것, 라멘 구조 보나 라멘 구조, 트러스 구조는 축 방향력을 구한다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구해놔야 나중에 변위, 처진 것들을 계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단원이 공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 공식이 없으니까 무슨 방법만 있겠죠. 그 방법을 같이 익혀두시는 쪽으로 학습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이 없는 단어는 공부한 다음에 응력과 변형률과 푸아송비와 후쿠의 법칙, 응력과 변형률이 탄성계수에 비례한다라는 법칙이죠. 자, 이런 지표들을 자, 식으로 한번 쓸 수 있고 기호로 쓸 수 있다면 나중에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기를 누르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좌우라 중이요. KL의 제곱, 원주의 파이의 제곱, 휭강성 EI 뭐 이런 것들. 세장비 R분의 KL 자, 이런 것들. 보의 처진각 세타라는 것, 처짐 델타라는 것이 휭강성이라고 합니다. 탄성계수 곱하기 단면의 저 모멘트. 모멘트일 때 경간의 1승 또는 모멘트가 힘 곱하기 거리니까 힘 곱하기 거리의 제곱 분포 하중 곱하기 거리가 집중 하중이니까 WL의 세제곱 이걸 처진각식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처지면 이것을 한번 적분한 거니까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앞에 여기에 적당한 숫자를 붙여서 그림 형태를 제시해주고 처진각과 처짐을 구한다는 내용이 기본적인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공부할 양이 또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을 쓰는 데까지가 오래 걸리는 거지 계산을 해서 문제를 득점하는 데는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맨 마지막에 부정전 구조는 맞출 수 있는 내용만 한두 문제 출제가 되니까 맞출 수 있는 내용만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응용력학 과목을 어떤 제목별로 보니까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목이. 그런데 그 숫자만 달라져도 전부 다 새로운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이 과목을 절대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챕터별로 각 단원별로 한 10장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그 장에서 한 장에서 한두 문항 정도, 많게는 3개까지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제목들을 기억해 두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단원별로 풀어내서 실제 시험에 적응하는 내용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쭉 정리를 한번 해본데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되 자, 이제 이런 거죠. 2중, 3중으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문제, 계산 문제는 평소에도 풀기 어려운데 시험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울까요? 예. 그 시험장에서 와 이거 내가 손을 못 대겠다 그러면 일단 제쳐두고 기본적으로 20문제 중에 다행인 것이 17문항에서 18문항이 흔히 기출문제라고 그러죠.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하고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걸 또 다 맞출 수 있냐? 아니, 그것도 아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뭐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공부를 많이 이쪽에 많이 출제되었던 문제에 많이 초점을 맞춰도 한 13개나 14개 맞으면 잘 맞을 걸 거예요. 득점이요. 사실 이 정도만 돼도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후쿠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형태로 표현이 돼요. 이런 형태로. 포화송비라는 게 있는데 변형률과 변형률의 관계인데 짧은 쪽을 긴 쪽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직경분의 델타 D. 자, 여기는 길이분의 델타 L.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때 이 푸아송수라는 것이 있는데 푸아송 V의 역수예요, 역수. 그러니까 이런 지표도 있고 이런 지표도 있네요. 그럼 지금 여기를 내가 길이 방향의 후쿠의 법칙을 쓴다면 길이 방향의 변형률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면적당의 힘이 되고 여기가 L분의 델타 L인데 시험 문제에 면적, 하중, 탄성계수, 길이 이렇게 주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변화된 양, 변형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테니까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보는 거죠. 이렇게 4개를 주고 얘를 구하려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푸아송 B를 주고 여기 푸아송 B가 없잖아요. 길이와 직경과 변화된 직경, 푸아송 B를 주면 얘가 구해진다는 거죠. 그럼 얘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는 형태. 예를 들어 숫자로 뭐 0.3 이렇게 주면
얘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적용한다는 내용이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이중 삼중은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게 시험 문제를. 그럼 그런 문제들을 매번 출제하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서라도 자, 득점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맞춰달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난이도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국가자격시험의 난이도가 상중하로 표현하면 어려운 문제, 평범한 문제, 쉬운 문제로 분석해 보면 20문항이 전부 다 어려운 문제 또는 다 쉬운 문제 이렇게 구성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없어요. 어려운 문제 5개, 중간 정도의 문제 10개, 쉬운 문제 5개. 이 정도인데 사실 이쪽에 득점을 하는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내가 공부해서 시험 문제 봤더니 수험 서고 문제가 풀립니다. 그럼 대부분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풀리는 내용이. 근데 내가 풀어봤는데 몇 날 며칠 또 하루 내 이렇게 고민을 해봐도 하루 내내 고민을 해봐도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쩔 때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난이도가 높은 형태예요. 2중, 3중 얽혀져 있는 문제. 그럼 여기를 배제하고서라도 15개 아닙니까? 15개. 그럼 이 15개를 좀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어려운 건 다 제쳐두고서라도 한 12개 이상 맞으면 다른 과목에 민폐를 끼치지 않고 이 과목에 대해서도 시험에 대해서도 적당히 공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갈 길이 좀 먼데요. 자, 응용역학 분야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부터 순차적으로 쭉 저하고 같이 학습을 하게 되겠고, 혹시 학습하시다가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인터넷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